소주 한 잔과 간단한 안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 포장마차입니다. 나에게 포장마차는 아련한 옛사랑입니다. 낭만이 있는 곳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오랜만에 거제가 활기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맛과 멋, 재미까지 신나는 거제에서 인생 술 한 잔 어떠세요? 거제 시민의 쉼터, 장승포항 수변공원이 왁자지껄 분주합니다. 오늘 드디어 장승포차의 개장식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늘어선 포장마차 행렬. 거제에도 포차거리가 생긴 건데요. 부산과 통영에 스쳐가는 관광지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간에 있는 버스킹이라든지 각종 공연 행사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밤에도 그제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한동에 포장마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제시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1년을 준비한 프로젝트. 개장 앞둔 사장님들 기대도 크겠죠?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주선을 해주셨고요. 마침 레이먼 킴 선생님께서 이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갖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분식 메뉴를 정해주셨어요. 한식파를 위한 메뉴도 선보였는데요. 주 메뉴가 돼지 주물럭이고요. 제일 잘 나가는 거는 고갈비가 엄청 잘 나갑니다. 소 무릎 뼈를 담가갖고 사고로 우려낸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삶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볍게 즐기는 메뉴도 있습니다. 일단 길거리 음식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닭꼬지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닭꼬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닭꼬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 시간도 길고 손질도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제 닭꼬지여서 많은 재료를 준비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드디어 개장식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먼 킴, 장승포차 운영자에게 진심 어린 열정으로 레시피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등 장승포 수변공원에 딱 어울리는 선선한 바람이 너무나 좋은 저녁입니다. 하나, 둘, 셋! 축포처럼 대박 행진도 팡팡 터지길 바랄게요. 장승포차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화이팅! 축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노래와 춤. 거제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청출동. 흥겨운 잔치마당이죠. 근 1년 만에 거제 시민이 함께 어울린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와 호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장승포차 정말 잘 되길 기원하면서 저도 장승포차에 자주 들려서 한 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승포차 화이팅! 여수 밤바다를 능가하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화이팅! 장승포 포차 많이 찾아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축하 열기는 후끈후끈. 참 힘든 시기에 이런 또 행사를 해서 너무 고맙고요. 장승포 포차가 더욱더 발전 대박나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바다도 있고 뒤에 먹을거리가 풍부한 포장마차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 푸른 바다도 보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가까운 선배 후배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포장마차도 바빠졌습니다. 스페인 요리 중에 감바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지락 가지고 화이트 와인 넣어서 만든 바지락 술집. 이게 일단 주메뉴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메뉴는 거제 특산물 이용이 원칙. 포장마차도 살고 지역도 사는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밤 산책하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그치? 너무 좋다. 저희 자매인데 이게 집에서 못하는 얘기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공연도 정점을 향해 달립니다. 일명 거제쌀가 쏜 형으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포장마차 거리는 북적북적. 모든 꼬지 맛있게 하나 해주세요. 밀리는 주문으로 포차하는 호떡집의 불난격.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재밌네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거제 외지인분들이 진짜 많이 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제에 놀 거 많으니까 거제에 많이 놀러 와주세요. 고객님, 저희 소주 하나요. 안주빨 세우는 10년지기 친구들도 대만족이라죠. 웬만한 맛집 가서 먹는 찾아가서 먹는 맞아. 훨씬 더 맛있네. 돼지 막창 모든 볶음이랑 이거 막국수야. 저희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에 싸가고 싶은 맛.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장승포에 진짜 많은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인분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좀 많은 손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은 무한 리필 서비스 안주입니다. 사장님 진짜 대박나세요. 장승포 8번 빨간 포차, 빨간 남자. 장승포를 넘어 거제를 넘어 경남의 메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제 놀러오세요. 한려수도 거제가 출시한 신상 포장마차 거리. 장승포항에서 낭만과 추억을 쌓아보세요. 어디 가는 거죠? 저도 잘 들은 게 없어가지고. 들은 거 없으세요? 불안하네요, 불안해. 큰일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 분위기가 음산한데요. 앉으세요. 다시 면접 보는 느낌이야. 크리스탈 유리컵까지. 오늘 최고 기온 몇 도인지 아세요? 30도? 아, 30도? 30도 넘었어요, 이제. 데프리카가 시작된 거예요, 벌써? 그렇죠. 물 한 잔 드세요. 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일부러 준비했는데. 갑자기 먹기 싫어. 혹시 물에 뭐가 타져 있나요? 뭘 타, 이 사람아. 좋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강원도? 평창? 저희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정수기에서. 좋네요. 정수기에서 온 거 아닐까? 지민 씨 그 대학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 우식 씨는 네. 지민 씨가 대학 강의를 3주간 들었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걱정이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수업이요. 듣다 보니까 이 한자가 그렇게 뜻풀이가 되는구나 좀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밑에 건 수, 물수. 그건 저도 알겠는데요. 왼쪽 게 이사. 먹을 식. 초성 힌트 없습니까? 이응. 첫 글자가 이응이에요? 어디서부터 처음 읽을까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로로 오른쪽부터 이렇게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더 드세요. 힌트를 줄 테니까. 힌트야, 그게. 다른 힌트 없나요? 마시는 것을 통틀어서 음용. 수. 음수. 저 네 글자가 유명한 건 아닌가 봐요. 그쵸? 유명해. 이거 대학 강의 듣는데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 강의 들었는데 네. 모르면 안 유명한 거지. 저 한자 성어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했어요. 백범 김구 선배님? 선배님이 아니고 선생님.
많고 적고 굵고 가늘고 좁고 넓고 길고 짧고 소소밀밀 그걸 생각해서 이거는 예서로서 만들어진 음수사원의 예서작품. 마실 물수, 생각사, 권은원. 물을 마실 때는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물인지 그걸 근원을 생각해야 된다. 물을 마시더라도 내 물에 마시는 그 고마움을 생각하라는 거지. 근원을 생각하라는 거지. 나를 만들어준 사람은 천지 부모잖아. 또 나를 키워준 사람, 들려준 사람은 선생이잖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 인간이 본질을 안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자꾸 노력을 해서 도를 닦고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되겠지. 음수사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음수사원 무슨 말인지. 저기 박진민 씨 무슨 의미? 모든 일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뿌리를 생각하자는 그런 건가? 그래. 어디서 왔을까요? 인물이? 빅뱅에서부터 오죠. 저 우주에서 지하 안반수.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저번에 고생 좀 시키셨으니까 이번 힐링할 수 있는. 힐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전에 촬영을 했잖아요. 네. 음수사원 무슨 마실 오수 물수 사 생각할 사 원 근원 원. 이야. 와 똑똑하다. 어젯밤에 공부했어. 대학 배운 여자니까 이렇게 한자도 알고. 지난번에 짧게 촬영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의 근원을 항상 생각해라 했으니까 좋은 곳? 물의 근원 바다 가나 보네요. 바다. 요즘 막 물멍 때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생각의 근원을 그렇죠. 오늘은 수 원 프로젝트 첫날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첫날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와 잠깐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어떤가요? 오늘 진짜 힐링 여행인가 봐요.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ASMR 딱 되고. 보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죠? 안동. 그렇죠. 안동호. 그러니까 이렇게 크겠죠. 여기 낙동강이잖아요. 안동댐이 있어서 이렇게 큰 호수가 만들어졌겠지만. 와 너무 좋다. 이 공기는 진짜 마스크 벗고 맡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선성수상길. 선성수상길.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진짜 바다 같아 바다. 우와. 와 끝내준다. 남해 바다 보면은 앞에 섬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곳으로 가네. 최근에 그 낙동강에 관련되어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녹조. 최근 아니잖아요. 녹조도 뭐 말을 하죠. 취수원 이전? 어떻게 알아? 라디오에서 취재한다고 한번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슈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요?
파이프 파열로 유출된 페놀이 염소와 반응하면서 화됐고 수돗물은 페놀로 급속히 오염됐습니다. 여기에 더해는 검찰 조사 결과 페놀이 함유된 악성 폐수를 낙동강 지류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임직원 6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묻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구미국가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 화학 물질은 우리 정수장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우리 이 취수원을 구미국가공단 상단으로 옮겨야만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250만 시민의 영원한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구미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정부가 취수원 이전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선 질문과 발언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물을 많이 가져오면 현재의 그분들이 사용하는 취수원 부지가 더 넓어진다든가 그분들의 삶이 더 제약받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부와 우리 경상북도 대구 구미시가 함께 노력해서 현재 있는 취수원 구역 외에는 한 평도 더 넓히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갈수기에 만약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적게 가져올 때를 대비해서 문산 강정 정수장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함으로써 해평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연 100억씩의 그런 낙동강 물관리 기금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의 수원 사업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곧 성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도 아직까지 취수원을 이전에 어디로 해야 되는지 결정 못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민 씨 신발이 새 신발. 네. 저도 새 신발입니다. 왜? 많이 걸어야 된다. 단단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길이 안 나오나 보는데요? 지금 길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저희는 운명 공동체인 거 알고 계시죠? 감독님. 휴대폰 신호도 지금 안 터지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한 말 있죠? 다 삭제해 주세요. 그럼 편집.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는 오늘이 새 이은주입니다. 저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오가는 대전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화재의 현장과 이슈, 세상 밖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 잇!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일 머나먼 타국 미얀마에서는요. 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마을에서는 밤낮 없이 총성이 울려 퍼지고 목숨을 걸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은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미얀마 유학생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멀리 또 타국에 와서 얼마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실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온 아웅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유학생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4년 동안 했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현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의 소식은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 한 몇 개월 전까지는, 한 2달 전까지는 인터넷이 완전 통제당했는데 지금은 점점 풀려가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연락은 하는 건 이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현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미디어나 소셜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만 보고 우리가 좀 상황을 어느 정도 전달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정말 깝깝했습니다. 네. 지킬 수 없는 고국의 민주주의. 가족과 친구와 함께할 수 없어서 더 미안한 아웅 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군경이 수사하러 왔대요. 네, 수사하러 왔대.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 우리 가족 명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4명인데 왜 큰아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 갔다, 해외 일하러 갔다, 해외 어디 있는지, 네, 해외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필요도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저인 거 알면 부모님께도 가만히 좀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민주화 운동 그런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6월까지 미얀마 군부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900여 명이 넘는데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미얀마 군부 세력의 진압. 보다 못한 한국의 미얀마인들이 고국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당하지 않은 국가폭력 앞에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세 손가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죠. 하나는 평등이요. 네, 평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의요. 이 손가락 다 모으면은 우리가 군부 독재,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그런 뜻인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다문화 카페인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온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따가 가시면 아실 거예요. 네. 빨리 가볼까요? 네. 아웅 씨가 대전역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의 시민사회도 아웅 씨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웅 씨와 한국의 미얀마 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게 연대 운동에도 나선 건데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미얀마는 사실은 우리 민족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아픔의 역사가 있듯이 미얀마도 아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평화로운 봄이 올 수 있도록 비가 와도 지금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대전 지역에는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22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 마음을 너무 많이 울렸거든요. 타국에 와 있지만 고국에서 싸우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 좌절하지 말고 힘내서 더 싸워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나와서 하시는데 작은 힘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지 같이 뭘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더욱 용기를 얻게 된 아웅 씨. 고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오케이. 지금 친구분이랑 연결이 된 건가요? 네네네.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 좀 생생하게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블로기산에 피피하게래서 내래 피피하게봐라. 시계를 이사를 이르버너. 수화기 너머로 긴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어떤 남자가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 군인이
총으로 쏘고 예, 죽였다고 합니다. 네, 시체도 그냥 내버려두고 갔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그래도 먼저 나와요. 마치 1980년 5월의 광주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시민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잖아요. 저희 친구분께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디아마 뼈바레마노, 우리 나라에 말로네 두루. 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꼭 도와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센 사람들이 억압하는 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구나. 네,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격려에 저는 위로를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도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 앞으로 꼭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를 좀 얻어내고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총성이 멈추길,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응원합니다. 문화가 꽃피는 순천 문화의 거리 핫플레이스 공방 골목에 나와봤습니다. 재능 가득한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서 손이 바빠지고 눈이 즐거워지는 공방 투어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가 꽃피는 공방 투어 가자! 순천 문화예술의 중심지 문화의 거리에 오밀조밀하게 밀집한 공방들. 40여 곳이나 되는 공방에서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가 선택한 체험은 뭘까요? 이거 뭐야? 도자기! 서늘한 흙에 따스한 감성을 풀어넣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고난이도의 작품들만 보이는데 과연 양성화 리포터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좀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보십시오. 자르는 거부터? 거기다 중심을 두시고 한쪽 힘으로 쭉 잡아당겨 보세요. 부드럽죠? 좋아. 안 밀어질 때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안 밀어질 때까지? 네. 앞뒤로 돌려가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문화의 거리 이쁘죠? 언제부터 이렇게 공방골목이 있었던 거죠? 2009년도에 문화예술가에서 그 작가들을 이쪽으로 영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도시재생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공간이 활성화도 되고. 골목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예술가들이 같이 있으니까 좋죠.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이 많죠. 저희가 배우고 싶은 뭐 그림이라거나 뭐 서예라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저희도 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3년 됐는데 저는 이걸 전공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는 저보다 손재주가 없는 친구였는데 예쁜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저는 직업이 됐고 그 친구는 그만뒀습니다. 일정한 높이를 유지를 해서 오케이. 두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 판 위에 그대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즈는 이 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판을 그대로 여기다 엎으시고 그대로 잘라주시는데 일직선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떼보세요.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흙을 그대로 떼시면 이쪽에다 떼십시오. 이게 이제 칼로 잘랐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물을 꽉 짠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반대편도 정리를 해주실 건데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내려보세요. 이거는 거의 그 고깃집에서 고기판 갈 때. 석재. 올려서. 잘하십니다. 위에 걸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떼지죠. 또 스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재주 없는 초보자도 능숙한 도예가처럼 만드는 선생님의 매직 강의. 이번엔 디테일입니다. 앙증맞은 꽃 한 송이와 나뭇잎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접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두 손으로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듯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기 다루듯이. 야, 힘 조절을 해야 되네. 네, 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스펀지로 물을 꽉 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봐. 안 되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셔도 돼요. 항상 여기에 붙이실 때는 이렇게 스크래치를 살짝 내주셔야지. 잘 붙는구나. 예, 이렇게 면에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해서 손을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된다. 위약 바른 다음에 이제 재벌을 합니다. 두 번째 떼는 걸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재벌까지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2, 3주 후에 만나게 돼. 도자기공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멍이 앉아서 흙을 만지고 있는 그 촉감도 너무 좋고 마음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가죽의 다채로운 매력을 불어넣는 가죽공예의 세계도 만나볼까요? 양손 바느질의 고난이도 스킬을 보여주는 이분, 가죽공예가 임정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향기. 백화점 네. 1층의 명품맛 향기. 네. 종류가 보니까 뭐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신발 빼고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가죽 공예품들 참 많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로 꼽는다면? 일본 작가분들한테 가서 이제 직접 배웠던 작품들. 왜냐면 언어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설명하시면 거의 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갖고 오는 거. 다양한 공예 분야를 섭렵한 후 늦깎이로 가죽의 세계에 입문했다는 임정남 선생님. 새하얀 도화지 같은 가죽에 문양을 새기고 색을 입혀 숨을 불어넣는 과정에 큰 만족감을 얻는데요. 하루 종일 공방에서 작업을 해도 지루할 틈이 없는 게 가죽의 매력이라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양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 번 올리셔야 돼서 염색할 때도 팔이 많이 아파요. 그러겠네. 네. 음각에는 따로 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음각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죽 공예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밑 바탕에 작품으로서 해서 완성돼 가는 그 과정이 인생을 닮지 않았을까요? 작가의 시간과 정성이 오롯이 담긴 가죽공예 작품들. 가죽 내음을 은은하게 머금은 작품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더 가치가 있겠죠. 야, 들어가는 문 앞부터 그냥 꽃천지네. 바닥에도 꽃이 있어. 마지막으로 경험할 예술의 세계는 입구에서 앙증맞은 꽃그림이 반겨주는 천 아트 공방입니다. 다양한 생활 소품과 의류에 접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천 아트 공예의 매력이죠. 천 아트는 원터치 기법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붉은 조팝이라고 제일 쉬우면서 인기가 많아요. 이건 천에 사용하는 직물용 물감이에요. 그래서 염색이 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세탁을 해도. 필붓이거든요. 붓으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직물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해주는 그 보조제가 있거든요. 물 대신 사용하고 또 얘가 색깔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붓에 묻은 물감만 가지고 2단계 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요렇게 한 번만 더 가셔서 옆으로. 여기서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네네. 2번을 한번 이렇게 묻혀주세요. 2번을 묻혀. 끝에다가 살짝 1번을 찍어주세요. 2번을 붙이고 끝에 살짝. 붓을 좀 가까이 잡으세요. 오케이. 붓끝이 바깥에서 하나 딱 찍으세요. 1번. 붓끝이 항상 바깥으로 나가게 2번. 5번을 찍는 거예요. 5개를 요 5잎을 찍어서 꽃을 한 5개 정도.
아유 잘하셨어요. 가운데 수술을 좀 그려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얘는 이렇게 꾹 찍고 5초를 기다려요. 1, 2, 3, 4, 5. 그래서 가운데로 가서 꼭 찍어주면 돼요. 이거를 8번 이렇게. 되셨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셔요. 가늘게 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주 가늘게 잘하고 있어요. 줄기를 그려볼게요. 일자로 쭉 반듯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동그랗게. 천천히요. 아이고 잘하시네. 왜 이렇게 잘해요? 꽃받침, 꽃 밑에다 점을 찍고 5초를 기다린 다음에 동그랗게 가운데로 이렇게 셋. 3개에서 4개 정도만. 점을 찍고 기다려요. 1, 2, 3, 4, 5 가운데로 동그랗게. 그렇죠. 어유 잘하시네. 이제 잎사귀만 하시면 되거든요. 연두색을 듬뿍 묻혀주세요. 네. 끝에 초록색을 살짝 찍으세요. 직선으로 세웠죠. 바깥으로 살짝 끌고 가요. 여기에서 살짝 눌러서 중간부터 손을 높이 들어서 라운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살짝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누르세요. 좀 동그랗게 빼세요. 네. 그림에 열을 가하면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 오래도록 쓸 수 있답니다. 천아트공예 결코 어렵지 않죠. 꽃 한 송이 피우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꽃 키우면.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을 평생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네, 1시간 만에. 네, 이게 진짜 이게 꽃을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네요. 드디어 양성화 꽃이 완성됐습니다. 야, 그럴싸한데 선생님. 네, 잘하셨어요. 예술의 재능이 1도 없는 저 역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골라 즐길 수 있는 공방 골목에서 여러분 함께 체험해 보시죠. 재밌다니까요. 진짜로. (2019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다정다감. 100회까지 오는 동안 결혼 이주민, 유학생, 노동자,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까지 수많은 이주민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요. 그 가운데 뒷이야기가 궁금한 3명의 출연자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전주의 한 복지관. 컴퓨터 수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다정다감 첫 회 문을 열어준 베트남 결혼 이주민 오홍련 씨입니다. 3번째 얘 체크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2번째. 그림 여기 넣어주세요. 아, 맞다. 제가 통역 번역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근데 컴퓨터가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특히 누구인지 다 컴퓨터 아니까 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회활동인데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한국 생활 16년 차 홍련 씨.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요즘은 컴퓨터 수업 보조 강사로 활동하며 다른 수강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쓸 때도 언니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도움도 많이 있고 통역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하고 그 사이도 원만하셔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동생도 쉽게 이해해 줘도 기분 좋고 저도 거기서 하나가 아 나도 배웠다. 거기 하나 저도 배웠어요. 아 이제 제가 출근해요. 네. 여기서 제가 매장에 커피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새로운 일도 시작했네요. 매장 안에 드실까요? 아 테이크아웃로 할까요? 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매장 운영하는 방법, 손님이랑 대접하는 방법, 한국어를 좀 더 배우도 있고 새로운 한국 문화, 새로운 바리스타, 새로운 한국서 문화 커피 많이 배웠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할 쿠키도 직접 굽는 홍련 씨. 좋은 집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동생처럼 어린 동생처럼 제가 필요할 때 바쁘다, 시원해 이거 좀 더 주라 아니면 해면 전에 더 주고 대전에 똑같아, 전에 필요하면 얘기면 제가 더 주고. 몇 년 뒤 홍련 씨를 또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봉사하러 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통역으로 하고 싶고 개인가 하고 싶고 사람 도움 주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어요. 와 기억나네요.
2019년 10월에 만났던 이사금 씨. 제 고향이 하얼빈잖아요. 이 하얼빈 제일 유명한 홍장이에요. 이거 하얼빈 가면 이거 소세지도 무조건 먹는 거예요. 2년 전에 누가 봐도 초보 사장님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잃은 손님들을 보고도 여유만만입니다. 가게 방문하는 손님과 그냥 꾸준히 그만큼 있고요. 택배 가는 양이가 좀 많이 늘었어요. 퀴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뭐 퀴도 많이 시키는 분도 있어요. 성실하고 손끝 야무진 것만큼은 여전하네요. 그런데 주방이 뭔가 허전한데요? 아버지 계실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모든 거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근데 가고 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됐던 가족. 빈자리가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동생과 아버지 그거 따고 차 하나 사준다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딸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어 주방 일을 함께 해주던 아버지. 조금 됐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혼자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네요. 저 농사 짓는 거 좋아하니까 이 심는 뭐 이것저것 심어놓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심었는데 이 상자가 모두 오늘 보낼 물량. 지친 기색도 없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향하는 사람은 이 내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게는 체험장 같은 거 여러 군데나 내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간 곳. 지난 여름에 만난 김윤희, 서동찬 부부인데요. 겨울에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였죠. 막 움직이고 있어. 아기 태어났나 봐요. 네, 그 얘기 이제 나왔어요. 이만큼 있었네요. 7개월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처음 세상에 빛을 본 아기. 단 하나의 별이라는 뜻으로 한별이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계속 이렇게 또 진짜 행복하고 눈물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 눈물이 행복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첫 손자가 특별하긴 하죠. 손자와 딸의 생활이 궁금한 외할머니가 베트남에서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한별이를 만났는데요. 할머니의 마음을 바리바리 챙겨온 선물로 표현해 보네요. Từ lúc tôi ở Hàn này là làm về năm 2017 mà đến bây giờ là năm 2021 là con gái có làm giấy núc.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마음 엄마가 옆에 도와주고 엄마도 제가 엄마도 잘 해주고 싶으면 또 잘 해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초보 엄마 아빠의 눈에는 아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특별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빠는 오는구나? 아빠 태양해. 아빠가 좋구만. 태어나면 엄마 뱃속인데 좋아하는 건 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한별이로 인해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일상. 사소한 것으로도 기쁨을 느끼지만 가끔은 남편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도 있다고요. 집에 애기 키우는 엄마들 남편들 많이 도와주면 진짜 좋겠어요. 도와주고 이야기 많이 나눠주고. 윤희 씨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한별이에 대한 남편 동찬 씨의 사랑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좀 힘든 날 그런 것들 이제 가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눈부신 세상을 만들어준 아들 한별. 부부가 새로운 꿈을 그려가는 이유입니다. 하고 싶은 거는 다 밀어주고 싶어요. 많이 벌어야지 우리 아들. 우리 애기 그 좋은 사람 되고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쩌겠어요. 100회 축하드립니다. 다정다감 우리 아들처럼 건강하고 처음부터 100회까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 더 좋고요. 앞으로 미래 대박하세요. 모두 행복하고 다정다감 화이팅! 예.